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JBC 뉴스 방송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51제입니다. 1151제. 역시 JBC 뉴스는요, 오늘 또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정치권에서 막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에 문재인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 이 사면을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금 현재 이 사면 문제는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나름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주판기를 두드릴 겁니다. 사면을 시켰을 경우와 사면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한 이 주판을 튕길 건데요. 지금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비굴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해 방송을 하겠습니다. 잠시 듣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면을 받아들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는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위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은요, 이 배부른 논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밧줄이 났니, 보트를 떼어야 되니 어떻니. 그러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설령 공산주의자의 밧줄이라도 던져가지고 살리고 봐야 됩니다. 살리고 나서 도모한다. 살리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해야죠. 이거 이게 밧줄이, 이거는 공산주의 밧줄이니, 이 밧줄은 사탄파의 밧줄이니 어떻니. 그 논란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속이 된 지가 1, 2년이라 그러면요, 그런 논란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오늘 1151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몸이 건강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통령 몸은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수감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또 와 있습니다. 이 수감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언제냐면요, 여름입니다. 나름대로 겨울은 그래도 옷을 두껍게 입고 또 이불을 또 두껍게 하고 밑에 깔고 하면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는요, 말 그대로 사람을 초죽으로 만듭니다. 이 구치소 내에서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열, 안에 뜨거운 열기, 거기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요. 이거는 그보다 더한 신문 고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치소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름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 현장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싶습니까? 그래서 JBC 뉴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석방이 되게 빨리 사면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천멸중공이라고 지금 현재 이 홍콩이
아주 뜨겁습니다. 뭐가 뜨거냐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홍콩의 이 국가보안법을 이제 제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홍콩 내에서는요, 이걸 반드시 이 법을 폐기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홍콩 민주화 운동이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청멸중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러면서 저 왼쪽 사진은 어제 이제 이 시대에 연행되는 학생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민주화 시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반정 활동 내에 있는 감시 처벌하는 내용, 홍콩 보안법, 이게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법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요, 국내에서 어떤 반정부 시라든지 이걸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감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홍콩의 저 민주화 시, 반공주의 시가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에 5월 16일 날 조원진 대표가 계룡산 등반을 하면서 이 반공 블록을 형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공 블록은 결국은 뭐냐면 천멸문공입니다. 천멸문공. 하늘이 반드시 천멸중공. 하늘은 반드시 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해석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천멸문공, 하늘은 문재인 공산주의 정권을 멸할 것이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인터넷에 회자되는데요. 어쨌든 조원진 대표가 5.16 그 당시 계룡산 등반대에서 이 첫 번째가 이 국치를 반공으로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다시 반공주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공주의 일으켜 주장한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먼저 반공주의를 일으키는 데모를 했네요. 그래서 이 당시 조 대표는 이 국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와 전면전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을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 또 이 부정부패 하면서 이제 언론을 장악하고 또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된다. 이제 국내에 한해겠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이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하에 대한민국 토착 세력들 빨갱이 전면전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홍콩과 대만과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 반공 블록을 만들어서 전면전을 펼쳐야 된다는 게 이제 조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그 중국의 반공주의 시위가 국내에 던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인지, 어떤 그 산에서 이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뭔지 모르는 이 대안과 또 거기에 관련 논평, 또 입장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저 홍콩의 이 반공주의 시위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맞닿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먼저 이 되짚고 또 저들과 연계적 행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천멸중공이라, 천멸중공. 천멸중공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면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장기 복역 카드로 내보내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면을 지금 현재 이 방송 시작 10분 만에 284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채팅방에서 사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뭐 따지고 보면 떡 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떡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면은 문재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재인이가 사면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김치국부터 먼저 마실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면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예. 여기는 지금 사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또 사면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의외의 글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주장의 또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면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석방이 돼야 됩니까? 자, 그래서 뭐 다른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 아니든 간에 지금 사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정확한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이가 이제 작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통령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 10일이면 끝납니다. 7월 10일이면 끝나고 앞서 지난 20일 날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7월 10일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7월 10일에 대한 이 선고가 검찰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요.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이제 이 확정이 되면 재상고를 하지 않는 데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 문제는 이제 문재인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17일 혹은 8월 15일 날 만약에 이제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17일 내지 8월 15일 날 대통령 특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8월 15일 날 가깝겠죠. 7월 17일은 너무 극박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가 노무현 11주기를 맞아가지고 이 사면설에 대한 논란을 이제 짚었고 또 사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21대 국회에서 가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면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 사면을 해라.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좀 시끄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하업과 이 국민 총화 차원에 있어서 사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80년 이후에 취임했던 7명의 전직 대통령 중 4명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이는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을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이제 사면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1152일 동안 지금 수감돼 있다.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68일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권에서는 공론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 대선까지는 또 많은 또 2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 총합 차원에서 문희상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령의 대통령들에 대한 건강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합적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이 결론은 이제 이 문재인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 이제 문재인이가 해준다는 것들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거절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저는 사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사면을 받아들여야 되나 옳고 그르고 또 왜 사면을 받아들여야 되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먼저 구출해야 됩니다. 건져야 됩니다. 식이 어떻니 적이 어떻니 하는 순간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순간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박 대통령이 올해 69세입니다. 1152일째 지금 불법 인신감금됐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면을 거부해야 된다는 사람들 충분히 입장 이해합니다. 사면을 받아들이는 순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불법 감금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사면이냐, 왜 죄를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요. 또 앞서 이제 댓글처럼 박근혜 대통령 성품상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사면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요. 사면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사면은 대통령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식된 이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용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관련해 가지고 사면이 과연 독일까 아닐까라는 얘기 있는데요. 사면은 이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사면이라 하면 뭐 범죄 종류를 정하여 이제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행위의 사면인데 박 대통령은 일반 사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 대통령을 석방시킨다 그러면요. 아마 특별 사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별 사면을 흔히 특사라고 합니다. 특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통령이 시행하는 겁니다.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해서 기성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형벌의 어떤 그 선고를 받는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또 유죄 선고의 어떤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다 소멸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12.12 사태 등으로 내란죄가 성립됐을 때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노태우는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이가 이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풀려나면서 지금 전두환이는 노태우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풀려날 경우에는요, 정치적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치 활동도 재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면은 형이 확정된 후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제 7월 10일 날 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나면요.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왈가불갈 필요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특별 사면까지 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이 특별 사면 되면 또 우리
이 지금 자유우파들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원천 무효와 또 뭐 구속의 부당성을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 내지 부활과 복귀를 부재질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 이런 논란들, 우리가 이제 이런 논쟁과 이런 논란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배부른 논쟁이고, 그래서 이런 이 사면 관련해 가지고 함정, 이 문재인 정권에 분명히 어떤 그 다른 함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게 관련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 자유우파 국민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물론 우파,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해가지고 사면이고 뭐 형집행 정지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석방시키라, 무죄 석방이다라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 구호는 그건 슬로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 정권을 되찾지 않는 한 그런 어떤 무죄 석방이 발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뭐 솔직하게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바꿔지겠죠. 무죄 석방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원천 무효가 다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겠는가라는 것들, 또 다른 하나의 불씨를 낳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이 반발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현재 이 거론되고 있는 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제조사, 조국 사태 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들이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있어서 미래통합당 말다시피 뭐 김종인이라는 자가 이제 80대 그 노역 이 신탁 통치를 들어갔습니다. 신탁 통치에 들어가면서 지금 김종인은 이 과거 우리가 어떤 이 자유시장 경제와 방공과 또 안보와 또 한미 동맹의 그런 기틀을 가진 이 기존 정치인들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비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 비대위에는 소위 사탄파 혹은 이 위장 기회주의 사이비 보수층들을 젊은 층들을 다 이제 인선해서 30, 40대 이주의 당으로 이끌어 가겠다. 사실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은요, 이 골빈자들은 노브레인들의 전형들은 30, 40대 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금 30, 40대 층들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향해 가지고 수구, 거구, 꼴통이라고 표현까지 놓고 있는 이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찌 보면 보다 더 이제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정통적인 우파의 결을 달리하는 이 노역, 이 김종인과 함께 소위 철저하게 이것을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정당으로 변모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래 되면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저거는 이 국민 이 보수파 정당은 이미 저는 그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이런 정당이 과연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또 공식적인 입장에서 또 천명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이 사탄파들, 특히 이제 지금 이 사이비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비 보수들이 과연 어떤 입장으로서 또 여론몰이를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던 최고의 오직 한 길로 하셨던 분들은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 또 우리 공화당, 또 지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뭐 했니? 누구들 뭐 했니? 그리고 뭐 이제 뭐 몇몇은 그런 하지 않겠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켰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시켰습니다. 라는 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도부들은 한편으로는 좀 너무 순진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요. 지도부만 우리 공화당에 있는 이 당원들도 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냥 여려요. 때로는 영악하고 때로는 좀 이래 트릭도 필요하고 때로는 팔색조도 필요한데요. 그냥 착해요. 제가 이제 그 허평한 장군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군이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가 나올 때도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이 너무 착한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허평한 장군님이 존진이나 나나 그게 탈이다. 그게 단점이다 하더라고. 그게 단점이다. 너무 착한 게, 너무 정직 올고준 게. 이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있었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올고른 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추앙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요. 어느 날 우리 사회는 그런 문제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다. 너무 진실과 정의만 추구해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진실과 정의가 타협의 대상이고 불법과 비리와 거짓과 타협의 대상이냐? 그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날 때 이불을 덮고 일어나는 게 잘 잤다 해야 되죠. 잠잘 때 내가 이불을 깍 덮고 자다가 옆 사람 이불 다 뺏어가 버리고 자면 새벽에 벌벌 떨다가 일어나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골프를 비교하면요.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아이언 샷을 멋지게 날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 10cm가 되든 20cm가 되든 30cm가 되든 빠따로 홀컵에 공을 넣는 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드라이버 잘 치고 아이언 샷 잘 날려도요. 홀컵에 공을 빠뜨리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안 끝납니다. 10cm가 되든 결국 10cm 홀컵에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300야드를 날리고 굿샷 해도요. 10cm 홀컵에 넣지 않으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아이언샷과 또 드라이브 샷을 멋지게 날리고 굿샷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홀컵에서 공을 빠뜨려야 되는데요. 홀컵에 공을 빠뜨리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가지고 또 자랑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 분명히 이익에 대한 군불, 이익에 따른 목적성, 이유, 또 주장, 요구들은 다 우리 공화당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이 사면을 할 수 있는,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하게 우리 공화당은 이 대한민국에 뿌리 박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덜렁 사면을 해버리면 우리 공화당은 뭐 했냐라는 비난 여론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이 적절한 하나의 좀 이래 효율적인 이게 공을 가로챈다 이게 개념이 떠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의 이 사면권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이슈는요. 저는 이제 언론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슈라는 것은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타야 됩니다. 이슈가 지나갔는데 버스가 지나갔는데 손 흔들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만들어질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슈가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이슈가 지나갔는데 뒷방문 열면요. 이게 뉴스라는 것은 화르해라고 봅니다. 화르해. 뉴스라는 화르가 딱 도마에 올라올 때 딱 화르 해를 떠가지고요. 맛있게 드셔야지. 이미 그 화르해 자체를 뜰까 말까 하다가는요. 해 자체 해감은요. 부패 상합니다. 상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에게 뜨끈뜨끈한 팔팔 뛰는 화르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이슈를 선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자칫 또 이 사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하나의 논의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사탄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사탄파들이 대통령을 또 구속시키는 앞장서고 사탄파들이 이 좌파 정권과 협조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이래 된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탄파들에게 맡기기보다는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 관련해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것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JBC 뉴스 관련해 가지고요, 뭐 12시에 해야 되니 또 11시에 해야 되니 시간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전에 이제 12시에 방송인 것은 12시 방송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2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또 11시에 하자라면 또 11시, 뭐 새벽 5시 하자면 새벽 5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또 뭐 방송 시간이 1시간 뭐 이 30분 하면 짧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뭐 50분 하면 좀 더 50분 이상 넘으면 길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이제 방송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방송을 일찍 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를 좀 적다가 좀 앉았습니다. 이게 편지를 쓰다 보면 또 하다가 또 방송하고 또 편지 쓰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좀 방송을 제가 11시에 좀 방송을 하고 아침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한 머릿속에 구상은 다 하고 기본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타이핑을 치고 그래서 오후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편지를 좀 붙이고 뭐 대통령에 대한 편지 내용들은요. 제가 일상적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대로의 사항들을 다 종합 정리해가지고 보내는 거니까요. 그것을 JBC과 인터넷 뉴스에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방송 끝나면 지금 바로 또 이제 편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